안녕하세요. 신한성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수입니다. 오늘은 안성철도에 대해서 세간에 많이 알려졌고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은 제가 안성철도를 기획을 해서 하나는 평택부발선, 하나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선에 대해서 기획 제작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안성에 유일하게 없는 교통수단이 철도이기 때문에 안성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염원하면서 오늘은 과거 안성선, 안성에 과거 철도가 있었다는데 현재는 왜 없어요? 과거 안성에 철도가 다녔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끊겼나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흥미롭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 과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안성역이 지금은 그 안성시 석정동이라는 데인데 동안성 쪽에 안성의 구도심의 한복판입니다. 지금은 내해홀 공원이라는 데인데 이 안성 역사를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정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애환이 있는 것 같죠? 예, 안성 역사가 지금은 폐역이 돼서 없지만은 과거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위치는 내해홀 공원, 내해홀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고구려 지명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내해홀 공원이라 광장이라 그러고요. 한전 있는 쪽입니다. 우체국 옆이고요. 여기 안성역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성의 철도 역사를 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925년도에 일제시대죠. 개통됐네요. 개통돼 가지고 쭉 사용했는데 주로 그 무연탄이나 화물, 뭐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제의 그 야만적인 행동 때문에 곡물 수송, 뭐 어떤 군수 물품 수송 이런 거였겠죠. 해방 직후에는 이게 그 원래 천안, 미양, 안성, 죽산, 장호원까지 가던 것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안성에서 천안만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에 그 여객 수송은 중단되고 본격적으로 89년도에는 완전 폐역이 됐는데, 그 위치는 안성시 석정동 26번지고요. 266번지고요. 한때 많이 사용됐을 때 해방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72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18만 6천 명 넘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연간 10만에서 20만 명 안쪽으로 여객이 성차를 했어요. 이용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이용됐죠. 그러다가 85년도에 여객 운수, 사람을 태우는 것이 중단되고 본격적으로 89년도 폐역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산업화와 더불어 가지고 도로가 이제 막 발달이 되잖아요. 도로가 발달되고 인원은 적은 데다가 도로가 발달되고 이제 교통 수요가 자동차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요 감축에 의해서 역사가 폐역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환이 있는 것 같죠.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사라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거에 어떻게 다녔냐, 이 부분을 흥미롭게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빨간 선이 과거 안성선이 다녔던 길입니다. 이 부분은 제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 부동산 지도에서 지목이 철도인 것을 전부 다 제가 그 궤적을 법상 지목상 철도 용지인 것을 연결해서 했더니 이런 흥미로운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때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안성에 과거 철도가 다녔던 길이 이렇게 복원됐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안성만 놓고 봤을 때 천안에서 올라와서 미양 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두흥공고 앞을 지나서 안성경찰서 앞을 지나서 아양지구, 지금 아파트 부지로 들어섰죠. 아양지구를 관통해서 안성우체국, 한전, 내해홀 광장 있는 데를 지나서 석정동, 인지동, 신흥동, 성남동, 옥춘동, 봉산동, 가사동, 보계면 구사리 내방리 해서 죽산장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궤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면 미양면사무소에서 두흥공고 앞으로 아양지구를 관통해서 석정동, 인지동, 인지사거리 유명하죠. 인지동, 신흥동, 성남동, 옥천동, 봉산동, 가사동, 보계면 구사리, 내방리 해서 죽산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은 먼저 미양면에서 이렇게 미양 용두리 마을 있죠. 칠학지구를 거쳐서 두흥공고 앞으로, 두흥공고 바로 앞이네요. 그 다음에 안성경찰서가 여기거든요. 안성경찰서 조금 떨어진 경찰서 앞으로 안성천을 지나서 옥산동을 거쳐서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도심을 관통을 해서 보면은 안성 역사가 있는 석정동, 여기에요. 안성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내해홀 공원이란데 여기를 거쳐서 쭉 인지동, 신흥동, 성남동, 옥천동. 이 지금 뭐 이 도시정비법상 요거는요, 여기는 안성의 도심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옛날에 구옥이 주로 모이는 자리, 낡은 구옥입니다. 그래서 신흥동, 성남동, 옥천동을 거쳐서 봉산동 해서 보계면으로 이렇게 연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옛날에 안성서는 안성, 동안성 도심의 안성천 밑으로 도심을 관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을 관통을 해서 안성시청을 지나서 가사동으로 오죠. 가사동입니다. 여기가 가사동, 보계면 구사리, 보계면 내방리. 이쪽이 안성종합터미널, 버스터미널이 들어오는 데고, 여기가 대우프로지오 아파트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구사리, 밑으로는 보계면 동신리, 보계면 내방리, 보계면 양봉리입니다. 밑에는 여기는 제2경부고속도로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죠. 한참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 유독 여기서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그 철도 궤적이 안성선이 천안에서 장호까지 가진 그 안성선이 지목이 철인 것이 이쪽에 유독 강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용지가 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이 제 멋대로 그린 건 아니라 그랬죠. 지적법상 이게 철도선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다녔던 길목이고, 만약에 과거 다녔던 길목으로 간다면은 지목이 철도니까, 지목이 철도라도 전부 다 국유지는 아니고요,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철도 위에는 건축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사용하기가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철도 용지로 다시 쓰기가 쉽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는 거고, 자, 이 부분은 특히 가사동하고 보계면 구사리 쪽의 철도용지가 현재도 지목이 철로 많이 남아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가사동 72-철, 82-6 철, 뭐 76-3 철, 59-5 철, 철도용지거든요. 요거를 연결하니까 그런 궤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궤적을 제가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과거 안성선은 안성도심을 지나서 갔다. 이것이 향후에 평택 안성선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선은 뭐 지금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종결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평택 부발선하고 수도권 내륙선 동탄
청주 가는 거요. 그것이 현재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수도권 내륙선이 가고 예를 들어서 평택 부발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여기가 안성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평택 부발선을 보면은 공도에서 안성종합터미널까지는 아는데 안성종합터미널까지 들어오는 건 알아요. 안성종합터미널 들어오는 건 다 아는데 이제 공도가 지금 좀 안 나왔지만 여기를 공도라 칩시다. 이쪽에 좀 잘렸습니다만 이 가운데서 어떻게 갈 것이냐. 자, 평택 안성선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간다고 또 되는 경우 있고 이건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한번 추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뭐 이렇게 중앙을 관통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냥 추적으로 하는 것은 개천을 따라서 또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과거 그 평택선을 한번 궤적을 추적을 해봤고요. 흥미롭게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강의는 평택 부발 수도권 내륙선 중에서 안성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대략적으로 추측은 하지만은 곳곳에 어디에 들어올 것인가 이 가능성을 한번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안성이 수도권 남부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지방을 연결하는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 마지막이면서 하나의 수도권 마지막이면서 지방과 연결하는 중추적인 지역이 안성입니다. 안성인데 이 부분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그죠? 지방하고 연결하는 중추적인 부분이에요. 안성이. 그런데 지금까지 철도를 살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안성 경기도 3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다니지 않고 복구를 못했고 면적은 경기도에서 랭킹 9위에 해당할 정도로 그리고 안성이요. 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봐서 철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안성의 산업단지가 21개라 그랬죠. 기존에. 그게 126만 평. 원삼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면적과 똑같습니다. 126만 평. 자, 거기는 그것뿐만 아니고 새로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이 또 추가로 126만 평입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기존의 안성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은 126만 평에다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추가로 또 126만 평이 대표적으로 아시잖아요. 안성 테크노밸리 하나가 하는 양성에 23만 평, 방중리 26만 평. 이거 다 공영개발이고 이거는 민간 합동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 동신리 산업단지 48만 평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공영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SK 배우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 코어폴리스 18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안성이 1, 2, 3, 4 산단하고 미양 1단, 2단지가 있는데 4 산업단지 옆에 제5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21만 평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산업단지가 향후 10년 이내에 또 그걸 합산을 해보니까 대략 125만 평 됩니다. 기존에 125만 평 말고 그 두 개 합치면 250만 평이에요. 신도시급이에요. 산업단지매도. 용인 SK하이닉스가 126만 평이라고 그랬어요. 무진합니다. 잠재력이.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 반드시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당위성입니다. 제가 봐서는 들어와야 되고 다행히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설계로 이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는 안성 역사뿐만 아니고 안성의 곳곳에 역이 들어오는 것, 철도 역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